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윤 대통령 전국 돌며 생중계 업무 보고 대놓고 선거 지원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연한 의무처럼 하던 신년 기자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들께 한 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생각을 밝히는 행위로서 민주국가 대통령의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선거 지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정책들도 총선 후 실행에 옮겨질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관련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처럼 야당과 전쟁만 하고 있으면 될 리가 만무합니다. 반도체 투자 622조 원 약속도 23년 뒤인 2047년까지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대부분이 삼성과 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것인데 과도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지원 논란만 커지는 민생토론에 앞서 역대 대통령 모두가 했던 신년 기자회견부터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주필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전국 돌며 생중계 업무 보고 대놓고 선거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 형식의 새 업무보고를 실시해 선거 지원 논란이 제기됩니다. 현장 중심 기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데다 업무보고보다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일종의 홍보성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행사 전체가 TV 생중계로 진행돼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총선 직전인 3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의 선거 지원 행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에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K칩스법 연장 계획을 밝힌 건데 기업 투자 촉진 효과가 실제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경제계에선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지원으로 비춰지는 법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장 방침을 밝힌 것은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128만 명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선심성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어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수년간 누적된 집값 거품을 빼야 하는 시기에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겨냥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생 토론회 형식의 새해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이 백화점식 업무보고 대신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라 형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토론회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닌 총선용 홍보성 이벤트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는 시민들도 참석하지만
실질적인 토론은 없이 한결같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일 두 번째 토론회선 참석자들이 대통령께서 발표해 주실 때 큰 희망을 가졌다. 신도시 재탄생 문을 여는 열쇠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은 대통령님의 어퍼컷. 저희 동네도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장 발언자는 업무보고 주무부처가 섭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가 사전에 참여자와 발언 등을 선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생중계 방식으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주 두세 차례 토론회를 열어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안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새해 업무보고를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홍보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통상 새해 업무보고가 각 부처가 올해 할 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의 정책 발표만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민생 토론회로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선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분명한 방침이나 계획 없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1월 중에 하는 것이 관례여서 지금쯤 방침을 정해 공표해야 하는데 별다른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형식적인 토론회보다는 대통령의 말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자회견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 1월 16일자 사설입니다. 민생도 토론도 없는 선거용 홍보쇼 민생토론회.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에서 생중계된 민생토론회는 토론은 없고 대통령의 치정만을 알리는 홍보쇼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척하면서 대통령의 책무나 마찬가지인 신년 기자회견은 새해가 보름이 지나도록 계획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1월 16일자 사설입니다. 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당, 정, 대,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지금까지 세 차례 토론회 모두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열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47년까지 지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 약속을 한 것을 두고 완공 시점도 23년 뒤이고 그 대부분이 민간 기업 몫인데 과도한 생색내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총선 후 실행에 옮겨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총선 후 정책 실천을 요구하는 청구서가 쇄도할 때 지금의 약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1월 17일자 사설입니다. 여도 야도 닥치고 선심. 만약 다 실현되면 나라 경제 결단 날 것.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을 포함하여 여야가 경쟁적으로 마구잡이 선심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새해 들어 윤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 토론회에서 연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정책을 깜짝쇼 하듯이 풀어놓는 정책들이 대부분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며 실제로 실현하려면 나라 경제가 결단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요 3개 언론사에 관련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